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찐살로 인해서 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낙천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서 체중 감량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남녀 비만 환자 101명을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이 낙천적인 사람들은 건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생활을 하며 또 유혹을 잘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봤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낙천적인 분이시더라도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기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음식물을 잘 씹으려면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치아가 부실하거나 상실에 제대로 씹을 수 없다면 건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치아를 그냥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일인데요. 치아를 상실했다면 인공치아인 임플란트가 최선의 대안이죠. 임플란트는 치아를 씹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자연 치아의 70%에서 80%에 달하고 관리만 잘하면 30년까지도 쓸 수 있다는 점도 편리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처럼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술에 드는 비용과 수술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임플란트 광고에도 참 많이 나오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임플란트란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즘 대부분 임플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긴 하시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연 치아의 이 뿌리에 해당되는 치근에 해당되는 티타늄으로 만든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치근을 잇몸 속에 이렇게 식립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를 만들어주는 이를 해놓는 그런 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기존에 있는 의치나 아니면 브릿지 이런 것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임플란트와 브릿지, 뭐 의치 다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를 이렇게 해놓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소수의 치아가 한두 개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점은 빠진 치아 부위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치아까지 삭제를 해서 그 치아를 기둥으로 일을 해놓기 때문에 빠진 부위보다 좀 부위가 치료해야 되는 부위가 넓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반면에 빠진 부위만 이렇게 일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의치랑 비교하면 의치는 우리가 뺐다 끼웠다 하는 틀니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틀니는 부피가 있다 보니까 꼈을 때 이물감이나 뺐다 끼웠다는 불편감이나 또 그 틀니를 아무리 잘 제작하더라도 씹는데 자연치아에 비해서는 씹는 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이물감이나 불편감도 해소시켜줄 수 있고 씹는 힘도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자연치아랑 가장 유사하게 씹는 힘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치아가 빠졌을 때 일을 해 넣어야 되는 이유랑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아가 빠진 경우는 저희가 치아의 3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심미적인 거, 앞니가 빠졌을 때 보기 싫겠죠. 또는 기능적인 것,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일을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임플란트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 방법 중에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 쓸까라는 것이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수명이 길 수 있는 문제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영구적인 장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분명히 임플란트에도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임플란트 자체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개선이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치료를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 가능한 한 안 아프고 편안하게 진료받기를 원하시겠죠. 예, 그런 기대랑도 관련 있게 새로운 시술법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을 절개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CT 컴퓨터 단층 촬영을 임플란트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가능한 한 환자분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CT 가이드 임플란트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CT를 먼저 체득을 한 다음에 그 CT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상에 환자분의 턱뼈를 3차원적으로 직접 보듯이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모니터 상에서 미리 환자분 턱뼈를 보고 뼈의 상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중요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보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심어보고 난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정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환자분께 시술을 할 때 똑같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입안에 낄 수 있는 정밀 유도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예, 그 장치가 제작돼 나오면 실제로 수술 시에 환자분 입안에 장착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덜 아프고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또 중요한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최근에 각광받는 방법이겠습니다. CT 가이드라는 방법이 좀 시술 쪽에서도 좀 장점이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에서도 그 만드는 그 제조 회사마다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시술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나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나 현재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저희들이 임플란트 심는 이유는 위에 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임플란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정밀한 부품들이 필요한데, 물론 많은 회사들이 서로 간의 부품을 호환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당장은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수년, 10년 이상이 흘렀을 때 나사를 교체한다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적절한 정확한 부품을 찾을 수 없다면 좀 난감한 일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시술할 때는 항상 널리 많이 쓰여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영구적이다 이런 특징들 말고도 또 다른 그 임플란트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예, 그래서 주변의 자기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빠진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가장 자기 치아랑 유사하게 일을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플란트의 장점들이 다양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임플란트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뿌리에 해당되는 인공치근을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잇몸 뼈 속에 식립하는 수술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수술 단계가 끝나면 나중에 임플란트 위에 일을 해서 기능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골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골융합이 이루어질 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치유 기간이 필요하겠죠. 치유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밀한 부품들을 이용해서 그 위에 정확하게 자기 치아를 해넣는 그런 보철 단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도
이게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네,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분의 구강 상태, 잇몸뼈의 상태가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랫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 턱뼈가 위에 턱뼈보다 조금 단단합니다. 뼈의 구조가. 그래서 아랫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철 단계를 거쳐서 이가 만들어지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일반적인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의 구조랑 단단한 정도의 차이 때문에 아랫니보다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소요돼서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CT 가이드 임플란트를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CT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환자분 치조골 상태가 양호하다면 수술을 하고 나서 당일 내지는 그 다음 날 이를 바로 만들어 드려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치조골이 뼈가 너무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가 뼈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뼈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 소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는 길게는 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겠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의 시술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혹시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예,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처음 나올 때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노년층이 치아 상실할 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 노년층에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못한다면 임플란트 시술이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물론 사전에 더 정밀한 검사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에 대한 서로 간의 상의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세심한 주의만 요한다면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도 중요하지만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약을,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드시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랑 시술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중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일시적으로 약을 끊어야 된다거나 약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신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다면 드시고 있는 약에 대해서 치과 의사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기도 하고 또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부작용이 있나요? 물론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간에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와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술이라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이 붓고 아프지 않을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붓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시술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를 뽑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 진료한 경험으로 보더라도 수술한 다음 날 오셔서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아픈 줄 알았으면 미리 할 걸,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더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가 잇몸 뼈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를 뽑게 된 이유가 잇몸 뼈가 부실해서 흔들려서 뽑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셔서 혹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CT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한다거나 이래서 충분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주의를 요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가 워낙 요즘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환자분 사이에서도 특정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알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것은 환자분 상황에 맞도록 의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해서 수명이 오래가고 잘 쓰는데 중요한 것들은 임플란트 자체가 신뢰할 만한 회사의 제품인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잘 시술을 하는 것과 앞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치료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관리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술이나 그렇듯이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임플란트도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다거나 어렵지는 않은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은 치아 주변에 치태나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치조골을 파괴시키는 질환인데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그 주변에 치조골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일반 치아에서 생기는 충치가 발생될 가능성은 없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치조골이랑 관련된 것인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를 잘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라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치아랑 똑같이 관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지만 대부분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경우는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하시다가 새롭게 잘 하려고 하시니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힘들게 진료받은 임플란트가 수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칫솔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치간 칫솔 같은 보조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번거롭더라도 관리를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잘 씹으시고 오랫동안 잘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적으로 꼼꼼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즘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을 했지만 광고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접하기가 쉽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크게는 뭐 시술 시 불편함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수명과 관련된 수명은 지금 제가 되게 길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영구적인 말은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꼭 의사의 능력만 좌우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예전에 이를 뽑은 이유들이 잇몸 뼈 때문에 뽑았다면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생님, 시술 직후에 식사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이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특별히 뭐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수술한 당일날은 약간의 출혈의 가능성도 있고 힘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특별히 활동에 불편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 이 없이 사시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빨리 뭔가를 드시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랑 붙기까지 골융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골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치아를 만들어서 이를 바로 만들어서 저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T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시술을 받는 경우라든지 환자분 치조골 상태가 양호해서 괜찮은 경우는 뭐 그날이나 그 다음날 이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물론 아주 딱딱한 거는 처음엔 좀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밥을 드신다거나 식사를 하는 거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런한 치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치아 성형의 일환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가요, 이건? 네, 최근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뻐 보이는 치아를 가지는 것들이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임플란트 트렌드도 처음에 비해서 가능한 한 티 안 나고 이쁘게 자연 치아랑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들이 의사들 사이에서 큰 화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덧니나 이런 것들의 첫 번째 치료 선택은 사실은 교정이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100%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치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느냐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정이란 긴 기간을 거치는 것보다 간단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덧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치과적인 질환은 알고 계시면서도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제일 큰 것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치아가 상실되어서 임플란트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CT 가이드 임플란트나 이런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셔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치아 관리 잘 해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부담 없이 치과에 오셔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쯤은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평생 튼튼한 치아로 씹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시는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부터 전반적인 치아 관리법까지 좋은 말씀 드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임플란트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의와의 상담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내년부터는 한 병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를 하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각 특성화된 분야를 연계해서 이제 환자들은 더욱더 편리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저도 허리가 아플 때 한의원에 가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이 개정안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내년부터 아주 편안하게 진료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